최준용 선수의 그 스프링 캠프 못 간 소식을 일단 담았습니다. 자, 스펙엠 명단에 빠졌고요. 그 김원중 선수는 일단 교통사고 때문이고, 최준용 선수는 이 사람도 늑골 부상입니다. 이 사람도 늑골 부상이에요. 이제 김원중처럼 골절이 된 것은 아닌데, 최준용 선수가 롯데 관계자에 따르면 훈련 중에 우측골 연골 염좌 부상. 훈련 중에 우측 늑골 연골 염좌면 그냥 너무 스트레칭 같은 걸 안 하고 운동을 외상은 없고 가벼운 운동이 가능한 만큼 공대에서 몸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최준용 선수를 제가 마무리로 생각을 안 하는 게 몸 자체가 약해요. 그냥 몸 자체가 내구도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사실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냥 운동하다가 뭐 조금 삐끗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늘 이런 크고 작은 부상들이 좀 달고 사는 스타일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 자체가 몸이 약한 것 같습니다. 뼈나 뭐 이런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참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최준용 선수는 45이닝 정도를 생각하고 늘 써야 되는 선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시즌 중에도 약간 이런 좀 희한한 이유로 또 아프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지, 뭐 사람 몸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일단 최준용 선수는 1차 캠프 명단 출발에서 일단 제외를 했고, 그 국내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몸 상태가 완벽해지고 캠프에 합류하고 싶다는 최준용의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최준용 선수는 2월 초중순에 대만 캠프로 합류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만에 도착함과 동시에 피칭을 시작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라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막 믿음이 가진 않습니다. 대만에 도착함과 동시에 피칭이 시작할 수 있는 몸 상태 만든다? 굳이 뭐 무리하지 말고 그냥 천천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최준용 선수에 대한 어떤 그 몸 건강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져가지고, 어차피 시즌 중에 한 번 더 아프거든요. 한 번만 아프면 다행이다. 그럼 굳이 무리할 필요가 있나? 그냥 조금 늦게 끌어올려도 100%일 때 오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올 시즌, 지난 시즌도 최준용 선수가 6월인가 왔잖아요. 근데 그 한 달 반 정도를 진짜 잘했잖아요. 근데 그러고 한 보름에서 한 3주 원하고, 그러니까 사실 견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참 이런 얘기 하면 별로 안 좋은데, 제가 지금까지 데뷔 때부터 지켜본 최준용 선수는 한결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올라오면 한 달 반에서 두 달은 거의 무적 모드예요. 근데 그 한 달 반 두 달이 지나면은 아프기 시작해요. 뭐 구위가 떨어지든지 뭔가 뭐 몸이 아프든가 해가지고 한 보름 2주 3주 정도 골골 되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시 좀 좋아집니다. 한 2주 3주 정도. 그러고 나서 약간 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못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그냥 어느 정도 상태로 시즌을 마무리해요. 그래서 시즌 6달이면 최준용 선수가 뛰는 기간이 보통 넉 달 정도가 되는데, 그냥 온전히 저의 체감으로는 2달 정도를 잘하고요, 한 달 정도를 못하고요, 한 달 정도를 그냥 이도 저도 아니게 그냥저냥 해요. 그래서 그 잘하는 2달을 언제로 쓰느냐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순전히 저의 체감인데, 뭐 기록도 사실 그렇긴 해요. 근데 100% 최준용이 시즌 내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한두 해도 아니고 벌써 최준용 선수도 몇 년 차, 7년 차 아닙니까? 내내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최준용 선수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몸이 내구도가 약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러면 선수의 특성을 알고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최준용 선수도 좀 늦게 온다라는 얘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좋지 못한 소식, 정철원 선수 이제 얘기가 있는데, 너무나 이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아직 뭐 사실 일방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나 좀 공격적인 기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어디를 봐야 하는가 싶은데, 그냥 헤드라인만 보셔도 정철원 선수의 코멘트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얘기보다는. 자, 일단 출국길에 일단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표정이 좋진 않죠, 확실히. 조금 마음고생을 한 표정이 보이긴 합니다. 네. 아무튼 얼굴이 안 좋네요. 얼굴이 안 좋은데, 일단은 스프링 캠프 출국 소식을 좀 전달을 하자면, 25일 김해공항을 통해서 대만 타이난으로 이제 출국을 했고요. 투수 20명, 포수 5명, 내야수 9명, 외야수 7명은 총 41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는데, 팩트만 전달하면은 스프링 캠프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정철원의 아내인 인플루언서 김지연 씨가 정철원과의 관계를 폭로했다. 김 씨는 지난 24일 SNS를 통해서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남편인 정철원과 이혼을 암시했다. 김지연 씨의 언급에 따르면 둘 사이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듯했다. 2024년 등남한 이후 지난해 돌잔치와 뒤늦은 결혼식까지 올렸지만 한 달여 만에 파국을 맞이했다. 김지연 씨는 연예 리얼리티 러브 캐쳐를 통해서 이름을 알렸다. 그리고 김지연 씨는 생활비와 양육비 관련해서 건의 등이 언급했다.
아울러 양육비 관련 분쟁, 정철원의 외도 등을 암시하는 내용들을 언급하기도 했다. 구단은 선수 개인사이기는 하지만 구단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스프링 캠프를 소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고 이날 정철은 취재진의 인터뷰를 정중히 고사했다. 입니다. 그러니까 이까지가 팩트예요. 다른 얘기는 아직 뭐 얘기할 상황이 아니고 그냥 이까지가 딱 팩트입니다. 자, 24일에 정철원 선수의 아내인 김지연 씨가 정철원 선수의 관계를 SNS 통해서 폭로를 했다. 둘의 관계는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으로 보인다. 김지연 씨의 언급에 따르면 요까지만 팩트예요. 그 이상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할 상황은 아닌데 뭐 어찌 됐건 간에 야구 외적인 문제로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게 좋은 일은 아닌데 저는 더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더 불필요한 어떤 마찰은 없었으면 좋겠다. 뭐가 됐건 간에 그 정도인 것 같고 공교롭게도 이 정철원 선수도 좀 야구 외적인 이런 이슈가 생기면서 김원중, 최준용, 정철원 선수가 전부 다 제대로 물론 정철원 선수 캠프는 출발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훈련을 소화할 수 있을 만한 마음은 아니겠죠. 아무튼 이거는 좀 더 이제 뒤에 얘기가 좀 더 나오면은 또 같이 좀 전달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언급을 더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참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이런 부분에 안 좋은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사실 팬으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안 좋죠. 마음이 안 좋은데 아무튼 상황만 전달하고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자 그리고 황성빈 선수 인터뷰가 있는데 자 안건수 선수를 일본에서 만나고 왔다고 합니다. 그 안건수 선수하고 같은 룸메였던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일본에서 만나서 좀 이제 연습을 같이 하고 왔고요. 특히 대만 스프링 캠프를 앞두고 일본에서 옛 동료 안건수를 만나 전수받은 필승 루틴이 그의 방망이를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자, 황성민 선수가 이 시즌 굉장히 뭐 많이 다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일단 안건 선수 만난 거에 대해서는 은퇴 후에 일본에서 지도자기를 걷고 있는 안건수를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황성민 선수가 스포츠서울과의 통화에서 건수 형이 팀을 떠난 뒤에도 꾸준히 연락하며 조언을 해줬다. 직접 옆에서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단숨에 달려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번 훈련의 핵심은 교정과 정립이었다. 그래서 그 치기도 전에 먼저 뛰려는 마음이 앞서는 문제에 대해서 본인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스윙 앵글이 지나치게 뛰는 것에만 맞춰져 있었다. 유리한 카운트에서 확실히 자기 스윙이 가져가는 연습을 매진했다고 밝혔고 본인에게 유리한 루틴을 새로 정립하면서 내실을 다진 셈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결국은 치기 전에 뛰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황성민 선수가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본인이 알고는 있으나 이게 교칠 수 있나? 이거는 시즌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목표는 개인 목표는 없다. 무조건 팀 성적이 우선이다. 내 성적보다 팀의 승리와 가을 야구가 최우선이라는 것이 그의 일갈이다. 특히 지난날에 반성을 하면서 부상 없이 그라운드를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팬들을 향해서는 144경기에서 시즌이 끝나지 않도록 단 한 경기라도 더 많은 야구를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다짐에서 절실함이 묻어뒀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단점을 알고 고치려고 하는 게 다행이다. 그러니까 어떤 야구를 대하는 자세에서는 황정민 선수 굉장히 저는 모범적인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작년에 그런 코끼리 폭행이라든가 이런 뭐 카메라 치워 이런 거나 그런 조금은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뭐 황성민 선수가 뭐 야구에 대한 태도나 아니면 팬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문제적인 얘기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랄까 좀 좋은 성품의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단점이 워낙에 명확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단점을 단점을 뛰어넘으려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굉장히 극대화를 해야만 하는 그런 선수라는 거죠. 예, 자, 그렇습니다. 자, 케이크럼님 반갑고요. 반갑습니다. 자, 145분이 벌써 모이셨어요. 자, 아무튼 황성민 선수가 정리하자면은 잡돌이님 반갑습니다. 세리라 사진님 반갑습니다. 정리하자면은 그 달리고 치는 게 아니고 치고 달리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과연 이게 지켜질지 시즌이 또 개막을 하고 우리가 한번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나승엽 선수가 그 누군가 타격폼을 따라하면서 좀 개선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일단 채팅 소통 잠깐 하려면은 유승환님 반갑습니다. 자, 돌아온 갈매기 후왕성 팀 분위기 휩쓸리지 말고 자유준비해서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자. 그래서 황성민 선수는 본인의 문제점을 아는 만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고치는 건 저는 좀 힘들 것 같고 반반 고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면은 또 잘 맞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먼저 다리가 나가고 할 거거든요. 근데 진짜 반만 안 했으면 좋겠다. 진짜
중간중간에 약간 스스로 좀 걸어 잠그면서 이래서 난데 좀 의식적으로 진짜 한 방에 늦게 뛰는 생각을 하고 뭐 좀 타격을 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몸에 붙어 있는 거는 달리고 뛰는 거거든요. 그게 고쳐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꾸 의식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DCJ님 말씀처럼 정철원 선수 이슈는 시즌 중에 터졌으면 사실 진짜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불행 중 다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시즌 중에 이런 이슈가 터지면은 일단 그 주목도가 지금보다 말도 못하게 훨씬 높을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당장 오늘 경기 내일 경기에 제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 팬들의 여론이라는 게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불행 중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어찌됐건 뭐 좋지 못한 얘기죠. 예, 아무쪼록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좀 뭐 갈라서고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문제인데 헤어지면 잘 헤어지어야죠. 헤어지건 잘 헤어져야 되는 건데 아무쪼록 더 이상의 두 사람 간에도 그렇고 뭐 그런 불필요한 그런 소문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팬으로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자 이제 나승엽 선수 얘기로 좀 넘어가자면은 이 시즌에는 참 다른 의미로 그러게 말입니다. 좀 다른 의미로 했으면 좋겠는데 정철원 선수 얘기는 제가 오늘 그 댓글에 더 남기셔도 제가 더 뭐 언급을 하진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개인 가정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남이 함부로 얘기할 사항은 아니에요. 그냥 야구 팬으로서는 이제 범법 팬이면 얘기가 다른데 아직은 진짜 개인사적인 갈등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직 뭐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고 자 이제 나승엽 선수로 넘어가서 2,500만 원 충격 삭감이라는데 사실은 못한 거에 비해서는 많이 깎이진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큼 팀에서도 나승엽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1억 2천에서 2,500만이 깎여가지고 9,500만 원이 됐는데 사실은 못한 거에 비해서는 돈이 굉장히 안 깎였습니다. 못한 걸로 치면 한 4천만 원 깎여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 의미가 나승엽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팀이 여전히 크고 내년 시즌 올 시즌에도 여전히 중심 타자로 생각을 하고 그런 기회를 줄 거라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올 시즌 부진이 2,500만 원만 삭감할 일은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런 기대를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좀 보면은 자 일단은 이제 김태형 감독이 타격폼을 따라해보라고 했고 좋은 변화가 생겼다. 그리고 나승엽 선수가 해당 선수가 누군지는 얘기를 안 했는데 갑자기 너무 잘 되더라. 아마 보셔도 누군지 못 맞출 것이라면서 원래 힘으로 눌러치는 부분이 있었는데 폼을 바꾸고 배트도 간결하게 빠져나오는 등 많은 것을 느꼈다. 츠쿠바 대학교 파견도 많은 도움이 있었지만은 이번에 느낌이 세게 왔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달라진 모습에 대해서 주위에서는 살벌하다라는 반응을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뭐 타격은 믿는 편이고 과연 누구 폼을 따라 했을까? 근데 아마 보셔도 누구지 못 맞출 것이라는 거 보니까 약간 전혀 자기 유형하고 다른 선수 유형이 아닐까요? 되게 교타자 유형의 타격 폼을 따라 해봤다든가. 그러니까 좀 결국은 지난 시즌에 좀 안 좋았던 것이 너무 힘이 들어가면서 본인 타이밍을 잃은 게 제일 크다고 본인도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조금 가볍게 치는 타자들을 좀 참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승엽 선수는 아닐 것 같고 약간 전혀 생각을 못한 진짜 똑딱이 유형을 좀 따라 하지 않았을까? 예, 뭐 국내 선수면은 우리가 다 맞출 수 있을 거고 아마 외국 선수가 아닐까요? 약간 기출 변형으로 일본 선수라든가 이우민. 근데 이우민 선수는 되게 스윙이 퍼져 나오는 스타일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되게 퍼져 나왔던 스타일이었던 것 같고 이학주 선수도 스윙이 진짜 퍼져 나왔었고 김우국 선수요? 김우국 선수 저는 근데 약간 일본 타자들이 참가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치로면 바로 티날 텐데. 전준호 선수. 아무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연습 경기 때 타격폼 보면은 좀 알 수 있겠죠. 네, 무라카미. 자, 이거 잠깐 해볼게요. 나승엽은 누구의 타격폼을 따라 했을까? 나중에 이거 쇼츠로 만들어 놓고 성지 노려봅시다. 이게 분명히 그 시즌이 개막하고 나면 이 얘기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누구 타격폼 따라했나? 김은국, 이치로, 전준호, 무라카미, 권희동, 손아섭? 권희동이면 권희동이면 모를 수가 있나요? 권희동이 이정후 선수도 따라했으면 티가 많이 날 텐데. 근데 표시 안 날 거란 거 보면은 약간 뭐 코스프레 같이 한 게 아니고 어떤 특정 포인트만 딱 이제 잡아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문은 전혀 생각 못했는데 네, 이문 재밌네. 자 이거 제가 한번 메모해놓고 나중에 성지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이승엽, 이우민, 김은국, 이치로, 전준호, 무라카미, 권희동, 손아섭, 자 박종윤,
임훈, 박종윤, 아오키, 양준혁, 이대호, 장효조 이 정도 리스트가 나왔는데 이대형이 아예 눕는다고? 김태균? 이문 선수도 폼이 굉장히 특이했죠. 오타니? 오타니인가? 왠지 오타니일 것 같은데? 김민호 이건 자갈치 선수 자갈치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정훈? 자, 이 정도 리스트가 나왔는데 저희의 느낌은 뭔가 오타니를 한번 따라해보지 않았을까? 느낌적인 느낌은 좀 비슷하거든요. 조금만 참고하면 김민호 선수는 그 특유의 도끼질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면은 모를 수가 있나? 도끼질을 따라했으면 모를 수가 있나? 요시다? 근데 요시다 선수도 타격폼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추신수 선수? 그러니까 오타니 추신수가 약간 느낌 비슷하거든요. 네, 약간 근데 추신수 선수 타격폼 워낙 교과서적인 폼. 김대우. 자, 지금 웃긴 거는 김대우 1등입니다 지금. 스즈키 세이야. 김대우 선수는 때리고 빠따로 뒤에 바닥을 때리는 게 제 맛인데 폼은 진짜 뭐 60홈런 타자. 근데 빠더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김대우 선수는 빠따로 땅 때리기? 이건 제일 멋있긴 했어요. 자, 정수빈, 호세 페르난데스, 히베츠 다 나오네. 박하니, 김태진, 오가사와라. 이 중에서 과연 나올지? 정수빈? 근데 정수빈 선수는 그런 밈이 있죠. 시즌이 진행될수록 타격폼이 자꾸 바뀐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정수빈 선수는 약간 점점 이제 방망이가 이렇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다가 점점 앞으로 나와요. 점점 양의지, 김지찬, 김성윤, 양의지, 호세, 문성주. 이 정도면 그냥 야구 선수 이름 다 나오는 것 같은데요. 좌타자 이름은 다 나왔습니다 지금 거의. 이용규, 이사 나승엽. 이용규면 좀 웃기겠네. 아무튼 좀 재밌는 그냥 뭐 농담 시간을 잠깐 가져봤고요. 서건창? 이 중에서는 안 걸려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왠지 서건창 선수 전 좀 느낌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좀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힘들이지 않고 톡톡 때리는 느낌을 참고했을 것 같아서 저는 약간 서건창 선수 느낌을 참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약간 듭니다. 아무튼 이 중에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중에 있다고 생각하고 구자욱. 자, 이 중에 있겠죠? 이 구자욱 선수는 항상 구자국으로 자꾸 메모가 돼요. 어떻게 해도. 아무튼 이 리스트 중에 한 명은 있겠지. 예. 근데 타격폼은 진짜 멋있었는데. 아무튼 약간 이제 추억 토크를 좀 진행을 했고요. 자, 이어서 이제 나승엽 선수 얘기를 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무리 캠프가 끝나고 전준우 선수가 끌고 다녔죠. 이제 끌고 다니면서 연습 운동을 굉장히 둘 다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뭐 인스타그램 같은 데 많이 올라왔던 것 같고 이제는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할 날만을 남기고 있고 분명한 것은 나승엽은 김태형 감독의 조언 속에 큰 깨달음을 얻었다. 김태형 감독의 조언 때문에 작년에는 못한 게 더 큰 것 같은데 감독님도 좀 성장을 하셨을까? 아무쪼록 뭐 본인 느낌이 좋다니까 뭐 좋은 조언을 받았겠죠. 이게 또 시즌 중하고 다르니까 그렇게 또 생각을 좀 좋게 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나승엽 선수가 느낌이 좋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승엽 선수 타격 자질은 좋은데 좋았던 폼을 유지하는 게 한 건이다. 뭐 다들 타격 능력에서는 의심을 다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대튼동 성장형 감독선 그 경력에 성장을 하시면 그것도 사실 대단한 거긴 해요. 그리고 좀 뒤에 기사를 가보면 또 정현수 선수 연봉 인상 얘기가 있는데 그 팀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한 선수 둘이 인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정현수, 김광현 선수가 125% 인상이 되면서 고생한 만큼의 어떤 그런 보답을 얻었고 유승환님, 안건수 선수를 실제로 만난 적이 있다. 안건수 채널의 김민호 선수와 만난 적이 있다. 타격은 솔직히 의심 안 하고 수비가 걱정. 뭐 다 같은 생각인데 수비도 24년에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저는 좀 심리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연습으로 어느 정도 극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뭐 가장 고생한 두 명이 그래도 연봉으로 좀 보답을 받았고요. 125% 올라서 4천에서 5천만 원 올라가지고 9천만 원으로 올랐는데 억대 연봉을 만들어 줬다면 더 그림은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종소세 라인이 억대부터 비싸지는 건가? 이게 종소세가 진짜 무섭거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9천만 원으로 남겨놓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이게 종소세 라인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억부터는 종소세가 거의 40% 넘게 떼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이 종소세랑 굉장히 무서운 거기 때문에 그 라인에 맞춰서 안 올려줬다면 오히려 더 고마운 일일 것입니다. 자, 캐리온님, 네, 반갑습니다. 자, 정윤 선수도 그렇고 김광현 선수도 그렇고 고생 많이 한 건 다 알기 때문에 더 얘기 많이 안 하셔도 많이 안 들어도 될 것 같고 아무튼 고생한 만큼 잘 올려줬다. 이런 건 뭐 좋은 얘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민재 선수 얘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운동을 많이 했네. 예, 굉장히 몸이 좋아진 게 보입니다. 네, 스타뉴스 인터뷰고 정말 많이 준비했다. 기회 꽉 잡겠다. 예, 억대 연봉자가 됐고 이제 주전 유격수를 또 이제 도전을 하는 얘기고
정철원 선수 얘기는 앞에 했고 제가 길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사이기 때문에 더 깊게 얘기하는 건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사진만 봐도 운동을 열심히 했네요. 굉장히 이 팔의 근육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게 장두성 선수도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몸이 진짜 좋아졌던데 이게 진짜 몸이 굉장히 좋아진 건 단번에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처음으로 억대 연봉자가 된 전민재 선수는 2026년 각오를 밝혔는데 올겨울은 정말 운동만 하고 지냈다. 그래서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난 것 같다. 지난해에는 무작정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는데 올해는 루틴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하려고 한다. 시범 경기부터 계획을 세워볼 생각 이라고 얘기를 했고, 자, 민재는 미드믹 전민재 바디 플로피 준비 중. 아무리 생각해도 유격은 전민재 아니면 이호준이 주장감이 듯하다. 저는 박찬호 선수 때 그렇게 박찬호 선수 영입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던 게 전민재, 이호준 선수를 잘 쓰면 굉장히 저는 충분히 괜찮은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두 선수가 지난 시즌에 WAR이 둘이 앞서 3 정도 나왔지 않나요? 제 기억은 그런데, 그러니까 둘이 앞서서 WAR 3이면 나쁜 수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금만 그런 유도리를 발휘해서 기용을 하면 충분히 이제 유격수 포지션에서 괜찮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고 일단은 지난 시즌에 250타수 76안타, 전반기에는 3할을 유지했는데 문제는 이제 5월까지 잘 치고 2월부터 계속 깎아 먹기만 했긴 했지만 뭐 어찌됐건 좋은 시즌을 보낸 건 맞습니다. 자, 일단 지난 시즌에 대해서 시즌 전 목표가 내야 전 포지션 다 들어가면서 타격감이 올라와 어쩔 수 없이 내보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말 어떤 운이 들어왔는지 모를 정도로 잘 풀렸다. 근데 뭐 정말 어떤 운이 들어온 거 맞는 게 4월 5월에 그 바비비 4할 오픈인가 그래요, 전민진 선수가. 그래서 바비비 말도 안 되게 높긴 했어요. 물론 타율이 4할 가까이 되니까 뭐 당연히 그렇긴 하지만 바비 운도 사실 좋았던 게 맞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기록을 좀 자세히 봤던 기억이 나는데 좀 불가사의할 정도로 그냥 땅볼 같은 게 다 안타가 되곤 했습니다. 근데 후반기에는 28경기 82타수 19안타 2할 3푼 노리에 그쳤었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규정 타석과 3할은 실패했었다. 이에 대해서 처음에 너무 좋은 성적이 가져가다 보니까 놓치지 않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다친 건 내 운이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올해는 조금 더 미리 준비해서 부상도 대비할 생각이라고 힘줘 말했습니다. 사실 작년에 부상은 진짜 뭐 본인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체력이 딸리는 부분들도 있었으니까 장두성 선수가 몸이 진짜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인스타에 사진이 떠다니던데 거의 몸만 보면은 거포 몸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골든파파님 골프장에서 만났다? 뭐 골프에 쉴 수는 있는데 몸이 영 좋지 않다. 네. 그렇고 작년에 전반기에 정상기의 시작을 보여주고 올해가 본격적인 전성기이길 바란다. 충분히 잘해줬고요. 가능성을 보여줬죠. 그리고 작년에 대해서는 정말 좋았던 한 해이면서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한 해였다. 정말 얻은 것이 많다. 지난해 1위 2위를 많이 했는데 정규 시즌은 장기 레이스다 보니까 그래서는 절대 완주하지 못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라고 저책을 했고, 여름 이후 내 성적에 많이 매몰된 것 같다. 거기서 조금 더 빨리 헤쳐나왔어야 하는데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다. 그 고비에서 스스로 땅을 파고 들어간 게 아쉬움이 많이 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게 이제 풀타임을 처음 해보면서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듯이 스스로 땅을 파고 들어갔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그런 시행착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산 시절보다 좀 더 발전한 것 같긴 하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참 저는 조금 기분이 좋은 게 그 트레이드로 올 때 전민재 선수가 사실은 그맨 처음에는 약간 영수증 느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기대가 없었는데 저는 그 트레이드에서 올 때 전민재 선수가 우리 팀 유격수 자리를 깨찰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를 제법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근데 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의 성공,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충분히 좋은 활약을 해줬고 이제 더 잘하면 되겠죠. 그리고 전민재 선수도 7,500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으로 연봉이 올랐습니다. 46.7%가 오르면서 1억대 연봉을 받았고, 김태형 감독도 마무리 훈련 기간 동안 많은 유망주 유격수자를 시험하면서도 그래도 민재가 가장 많이 뛰었으니까 A번이다라고 이 믿음 보였습니다. 전민재 선수에 대한 뭐 감독님의 믿음은 사실 너무 과도해서 좀 문제긴 했는데 뭐 또 작년의 교훈이 또 있겠죠. 전민재 선수도 안 되는 한 달 정도 동안 주구장창 내보내는 바람에 성적도 다 까먹고 선수도 동굴 파고 들어가고 팀도 같이 날아가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과연 이 감독님이 성장형 감독이 될 수 있을까? 작년에 그런 좀 이해하기 힘든 아집성 기용에서 벗어났을까? 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고, 오늘 밤 집에 안 갈래님, 그동안 붙박이 유격수가 없던 팀이었는데 작년 전민재 정도 충분히 앞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퍼포먼스 보여줬다 생각한다. 예,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전민재 선수가 그 네이버 기준으로 WAR이 1.59가 나왔습니다. 충분히 나쁘지 않은 성적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성적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남기신 것처럼 좀 잘 친다고 타선 올리기 이런 건 하면 안 되는 데긴 한데 그때 상황은 1번 칠 사람이 영 없긴 하긴 했는데 이게 참 뭐 본인 입장에서는 말하기가 쉽죠. 본인 입장에서는 그냥 그 잘 치는 선수 자리 그대로 냅두면 안 되나 싶은데 감독 입장에서는 이게 아무도 믿을 놈이 없는데 잘 치는 사람을 많이 쓰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아무쪼록 그 부분은 잘 해주길 바라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4일 전민재 2일 이호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플래툰을 깔고 가면 거의 4일 전민재 2일 이호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두 선수가 제가 앞에 약간 기록을 조금 잘못 얘기했는데 WAR 전민 25 전민재 WAR 1.52고요. 25 이호준 WAR이 0.52예요. 합이 2.04거든요. 그러니까 유격수 둘이서 합쳐서 WAR이 2가 넘어가면 막 나쁜 수치는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만 잘 나눠 쓰고 두 선수도 조금만 더 발전을 하면은 둘이서 WAR 4 정도는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정도 자질은 가진 선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민재 2.5, 이호준 1.5 뭐 이렇게만 기록해줘도 WA에 4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유격수 포지션이 절대로 우리 팀이 타 팀에 비해서 막 경쟁력이 떨어지는 팀은 아니게 된단 말이에요.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부 하위 타선으로 보낼 수 없는 데가 맞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리우 갈매기님 말씀처럼 체력 보강 사람 실책도 줄어들고 폼 떨어질 때 이호준이 적절하게 좀 써줬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메인인데 문제는 이제 감독님의 그 똥꼬집이 작년 같이 이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감독님의 똥꼬집이 좀 약해졌길 기도해 봅니다. 참 이 고집이라는 게 맞으면 믿음이 야구인데 보통은 똥꼬집이 되는 경우가 많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걸 알지만 변하기를 기대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와중에 오이스트님 4일 근무 제품네요. 자, 아무튼 전민재 선수 얘기로 좀 돌아가서 조금 더 얘기를 소개를 하면은 일단은 두산 시절에도 스승이었던 김태형 감독이 주전이 아닌 1번의 마이테스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게 전민재다. 일단 나 자신도 절대 주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회를 먼저 받는 사람일 뿐이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도 올 겨울 정말 많이 준비했다. 그 기회를 내주지 않고 꽉 잡을 생각이다라고 강하게 얘기했다고 하고 지금 통킴님 이호준 대타 나와서 너무 잘 치던데 왜 주전 안 했나 싶을 때도 있긴 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유준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는 팬 입장에서 사실은 좀 원망스러울 때도 많았습니다. 이유준 선수가 저렇게 장타력도 있고 잘하는데 근데 이제 수비가 굉장히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확실히 아직 거친 느낌이 있긴 해요. 그래가지고 두 선수가 이제 좋게 활약을 하면서 좀 서로 장점을 합쳐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 수비의 기본적인 안정감 자체는 전민재 선수가 더 좋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비력의 고점은 이호준 선수가 더 높은 게 맞는데 아직은 이호준 선수가 좀 거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자, 그렇고 롯데가 마차도 선수 이후로는 규정 타석을 2년 연속 소화한 유격수가 없었다. 국내 선수로 따지면 2년 연속 규정 타석을 소화한 유격수는 얼마 전에 적어한 김민재 코치의 99년 2000년이 마지막이었다. 그러니까 롯데의 토종 유격수가 규정 타석을 2년 연속으로 소화한 것이 27년이 된 얘기군요. 뭐 유격수가 지지리도 못하던 팀인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참 볼수록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 정도일 수가 있지? 박기혁 선수도 타격이 9번으로만 맨날 나왔고 거의 9번으로만 나왔고 워낙에 뭐 대타로도 교체가 많이 되다 보니까 하루에 3타석 나오기가 힘들었죠. 3, 4타석 나오는데 뭐 보이넷도 있고 하니까 롯데의 두 가지 저주 포수와 유격수. 근데 포수는 좀 얘기가 다른 게 강민호 선수 때까지만 해도 롯데는 포수 강팀이었습니다. 강민호까지만 해도 롯데는 전통적인 포수 강팀입니다. 이 이후로 망한 거지. 이 이후로 망한 거지. 네. 원년부터는 포수가 좋은 포수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자, 그렇고 그리고 전민재 선수가 그동안 스프링 캠프는 매년 모든 걸 다 쏟아붓고 내 실력을 어필하는 시간이다. 하지만 올해는 경험도 조금 쌓여서 나만의 야구를 보여주자는 생각이 든다. 타격과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부상 없이 완주하는 게 내 목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팀적으로도 지난해 우리 팀이 아쉬운 성적에도 가능성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올해 조금 더 좋은 성적이 기대된다. 팬 여러분도 조금 더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또 얘기를 남겼습니다. 손호영 선수 중견수 쓴다는 얘기를 감독님이 선언을 하셔가지고 그거는 맞을 겁니다. 이거 코너보다 센터가 쉬워요. 이적을 내야에서 외야로 옮긴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포수 얘기가 나오는데 또 참 나는 포수다 얘기 시작하면 또 끝도 없는데 강민호 이후 18년부터 나는 포수다 대포수의 시대
리스트만 적어도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자, 일단 나종덕, 나원탁, 김사훈, 강태율, 또 아유 참 현기증 난다 벌써부터. 안중열, 김준태, 그 다음에 지시환, 너무 많아가지고. 지시환 다음 또 누구 있죠? 지시환, 김준태, 안중열이 강태율까지 뭐 왔다 갔다 계속했던 것 같고요. 이 다음이 누구지? 지시환 다음이 이러고 답 안 나와서 결국 유관남 선수를 영입을 했잖아요. 아, 정보근이 없네. 예, 정보근. 아이고, 이까지고 그 다음이 이제 손성빈 해서 그 누구도 답이 안 나와서 유광남 영입. 그리고 정보근, 손성빈, 예, 정보근, 손성빈, 또 박재엽, 박건우. 너무 많아서 기억도 안 난다. 예, 생존을 했다고 보기에는, 예, 그러고 보니 생존을 2명만 했네요. 아, 그치. 그 와중에 김호준도 있었지. 박재엽 선수는 근데 아직은 평가하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홈런 친 경기 임팩트가 너무 좋긴 했는데 아직은 막 너무 평가를 하기에는 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가지고는 박찬영 선수의 얘기가 있는데 본인 인터뷰가 있진 않아가지고 이건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찬영 선수가 뭐 연봉 오른 얘기만 간단하게 있어가지고 3천에서 5,500으로 올라갔습니다. 83.3%가 올라갔는데 이게 근데 뭐 본인 인터뷰가 따로 없고 그냥 정보만 나열한 거라 가지고 길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뭐 이런 뭐 성공 스토리는 다 아시기 때문에, 이런 프로미지면 고깃집 알바 뭐 볼보이 뭐 이런 사연은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고, 나종덕 타격은 근데 나종덕 타격 제가 나종덕 역전 투런 홈런을 직관한 사람입니다. 이게 몇 년이었지? 19년인가? 예, 19 시즌인가? 하여간 꽤나 명경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일발 장타가 있으니까 그 타석에서 기대치가 0은 아니고 2 정도가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이학주의 그 엄청난 풀스윙을 보면서 하나는 넘기겠지 한 시즌에, 그것이 지금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정복은 잠실 LG전 멀티 홈런 직관을 보셨대. 징계한 거 보셨네요. 하나 사직 하나 시리즈 때 나종덕 3런, 이거 맞는 광복절이었나 그게? 이게 투런인가 3런인가 저도 헷갈리는데 일단 사직 경기는 맞고요. 제가 원정을 안 가기 때문에 아마 이게 맞는 여름쯤이었던 거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저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역전 홈런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투런인가 3런인가. 9번 타자는 공속으로 빼고 싶었어. 그러니까 저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롯데 포수 타석은 그 메이저 투수 타석보다 기록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기록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내셔널리그가 투수 타격이 실 때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적으로 투수 타석보다 기록이 안 좋았어요. 1구 롯데의 포수 타석이. 그러니까 저게 타율이 1할 때였을 겁니다. 포수 타석 자체가 전체적으로. 오타니룰처럼 골대를 도입해서 우리만 이대호기에 2번 주면 안 되냐. 번갈아가 쳐도 저거보단 실제로 좋았을 겁니다. 아무튼 참 결국 또 옛날 얘기로 가게 되는데, 손호영 포수도 도전해라. 나는 포수다 전부 1할이었다. 박정민 애니콜, 이거는 근데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나종덕 안타 치는 게 골대 이기는 것만큼 보기 힘든 시설. 갑자기 나종덕 선수의 타격 성적이 궁금해지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나종덕으로 해야 타자 기록이 나오나? 나균하는 투수 기록만 나오고? 안 나오네. 이게 네이버에는 안 나오고 스태티즈로 가야 되나 봐요. 타격 성적이 사라졌나? 나온다. 나종덕 선수의 타격 기록 오랜만에 한번 들여다볼 텐데 2017 시즌은 뭐 별로 안 뛰었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2018년 177타수 22안타, 홈런, 근데 홈런이 5개나 때렸어요. 의외로 이건 HP도 홈런이 아니구나. 2개, 3개고. 이제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177타수 85삼진입니다. 삼진 기록이 뭐 아주 압도적이다. 그리고 1할 2푼 4리, 출루 2할 1리, 장타율 1할 7푼 5리. 우르크가 음수가 나올 수가 있는 스탯입니다. 우르크가 마이너스 11.8. 근데 체감적으로는 이 정도였나? 근데 그냥 기대치가 너무 없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 마음이 참 못 치는 게 기본 값으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게 10번에 한 번을 쳐도 막 이제 못한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경지에 이르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치는 게 기본 값이 돼버리니까 한 개만 치도 너무 기쁜 거야. 좀 그런 느낌. 무서운 게 타율이 1할 2푼 4리를 2년 연속 기록을 했던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종덕 시절에 WAR이 마이너스 2.65를 기록을 했는데 이제 나균환이 돼가지고 많이 갚았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704님 기대치 0이라서 못하는 것마저 못하나가 돼버린 나균환 타석 때 담타 시간. 마이너스 2.65를 나종덕 선수가 기록을 했는데
자, 나균환 선수가 7.36의 기록을 하면서 많이 갚았죠. 예, 이제는 WAR이 그래도 본인이 5 정도 벌어다 준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캐리어님 말씀처럼 그때는 방망이 몬치는 게 신경도 안 썼고 포구나 똑바로 해라. 맞아요. 결국은 또 유강남 영입으로 얘기가 흘러가는데 19 롯데 포수진 1928 20 롯데 포수진 느낌은 아무나라도 좋으니까 공만 좀 제대로 잡아라. 딱 이거였거든요. 이게 어떻게 낸 판인가. 팀의 포수라는 인간들이 공 똑바로 잡는 사람이 없다. 이런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2년 연속 폭투를 100개 이상 기록하는 기록을 세웠었고 200개 아니죠. 100개죠. 100개로 알고 있습니다. 100개를 19년, 20년 두 시즌 연속으로 기록을 하면서 세계 기록을 뚫었던 19년, 20년 폭투 100개 플러스 알파. 예, 세계 신기록. 레일리 선수가 이제 롯데에서 강화가 된 다음에 메이저리그의 성공 시대를 열어 나갔죠. 출석 이벤트처럼 매일 폭투. 잠실 AG전에서 1구 시즌인가? 이틀 연속 끝내기 충격적인 게 1구 연속 끝내기. 자, 일단 구승민의 끝내기 폭투. 1이죠 사실. 폭투라기 끝내기 보일이 있었고 그 다음 날 손승락의 끝내기 1루 커버 안 들어가기. 예, 이대호 1루수 이대호가 다이빙 캐치를 해서 공을 건져냈는데 그것을 예상하지 못한 손승락이 1루 커버를 안 들어가서 끝내기가 되었다. 참 아직도 이대호 선수가 글러브를 집어 던지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다이빙 캐치를 해서 공을 막을 걸 생각을 못했나 봐요. 레일리 기록 QS 18번이 14패였나요? 이건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류현진 멘탈 수행 레일리 둘 중에 누가 멘탈이 더 강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레일리의 1구 시즌 퀄리티 스타트 19번 그러니까 QS율이 63.3%입니다. 자, 근데 1구 시즌이 승패가 어떻게 되느냐. 자, 5승 14패. 예, 이러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최강의 자완 스페셜리스트가 메이저리그에서 됐다. 참 돌아보니 그렇습니다. 저렇게 던지는데 5승 14패. 레일리 선수는 지금도 잘해주고 있죠. 자승사자의 면모를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윤성민 사승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지 않았나요? 윤성민 선수가 18패를 했었나요? 그때 2005년 시즌인가? 예, 그게 진짜 전설이긴 해요. 윤성민 상의 시조였던 윤성민 선수. 윤성민 선수는 2007년에 18패를 했는데, 자, 7승 18패예요. 근데 18패를 하는 것도 진짜 대단하다. 노디 시즌이 한 번밖에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28경기 26선발이거든요. 노디 시즌이 거의 없다는 얘기인데 참 이것도 참 특이한 기록이다. 이래 보니까. 근데 이때는 QS가 짙게 안 나오네요. 너무 옛날이라 가지고 퀄리티 스타트가 짙게해서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162이닝이거든요. 162이닝 3.78 평균 자책점 3.78입니다. 이게 옛날이라 가지고 WAR 플러스 이런 게 안 WAR은 2.40이에요. 네. 아무튼 조금 다른 얘기로 갔다 왔는데 켈리 레일리 정도면 메이저 살아있고 나머지 망. 근데 메이저리그 자체가 사실은 워낙에 잘하는 선수들이 날고긴 선수가 많다 보니까 KBO 리턴 선수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해외 리그에서 영입한 선수 자체가 성공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일본 선수들도 메이저리그 진출을 했다가 잘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용 대비해서 사실 나쁘지 않은 성공률일 수도 있습니다.